네, 안녕하세요. 꽁이 뮤직 프로젝트 나방입니다. 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디지털 싱글을 처음 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네, 이번에 디지털 싱글을 처음 내보려고 하는데요. 작업까지 다 완료하고 마스터링이라는 것도 맡겨보고 여러모로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작업 진행 방향 중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네, 첫 번째는 저작권 협회에 가입을 해야 음원 유통사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음원 유통사는 아무 곳이나 찾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편곡자가 있어서 작업을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이 메인 프로듀서 분은 따로 어떻게 저작권 협회나 실현자 협회에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도 저작권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서 깊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이제 디지털 싱글을 앨범을 내면서 제가 겪어왔던 일들을 토대로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날짜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이미 앨범을 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들도 이 네, 내용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림판을 제가 정말 좋아해서 그림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음악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이게 저작권 쪽에서 가장 좀 많이 막히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음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음원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프로듀서가 있겠죠. 네, 이분이 뭐냐면 흔히들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듀서가 뭐 작곡 그리고 뭐 작사 뭐 믹스 뭐 이런 거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프로듀서 의미가 좀 그런 식으로 네,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다. 네, 그리고 뭐 홍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음원을 제작하면서도 뭐 곡 하나를 이제 받아서 프로듀서가 이 사람의 작곡가에 대해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또 프로듀서가 작사가를 네, 섭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주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음원 유통은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수는 누구로 할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음원 제작에 관한 모든 것을, 기획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편곡가가 빠졌네요. 편곡가도 일단 적어볼게요. 편곡. 네. 그래서 음원 제작자가 있겠죠. 음원 제작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또 연주자도 있겠죠. 네. 그런 이제 음악을 이제 만들 때 들어갔던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파트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곡이 나오겠죠. 뭐 믹스도 있고 또 마스터링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음원이 나오면 먼저 음원 유통사를 맡깁니다. 네, 그 음원을 계약을 맺습니다. 음원 유통사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냥 네이버에다가 음원 유통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음원 유통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굉장히 많은데 음원 유통사를 고를 때 네,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일단은 수익 분배도 뭐 중요하겠죠. 수익 분배 몇 대 몇으로 나랑 이제 그 유통에 관한 비용을 체결할 것이냐, 네, 정산할 것이냐라는 네, 그런 네, 비율. 그리고 이제 홍보. 주로 이제 음원 유통사 같은 경우는 홍보 때문에 많이 갈리죠. 네, 그 대형 유통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홍보가 더 좋을 것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형 유통사라고 해서 내 음원을 무지하게 홍보를 해주진 않을 것이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자선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네, 스타들, 네, 요즘에 유통사에 거의 뭐 계약처럼 되어 있는 스타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들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해주고
네, 그냥 이제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개인 뮤지션 분들은 사실상 거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장 투명한, 네, 그 정산에 대한, 그 곡 유통에 대한 정산을 할 때 그것이 가장 투명하게 이제 그 뮤지션과 그 제작자와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원 유통사는 이것을 유통을 시키겠죠. 네, 유통을 시킬 건데 이제 뭐 이 유통사가 이렇게 음원 서비스사한테 맡깁니다. 이제 유통을 시킵니다. 네. 음원 서비스사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멜, 뭐 벅, 지, 소리, 올, 뭐 네, 뭐 등 뭐 이렇게 굉장히 음원을 서비스해주는 곳이 많죠.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뮤지션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음원 서비스사를 유통사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음원 유통사랑 음원 서비스사는 다른 겁니다. 네, 물론 뭐 같이 이렇게 뭐 겸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음원 유통하는 곳이랑 음원을 서비스하는 곳은 다른 부분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뮤지션이 음원을 만들고 나서 계약을 맺을 부분은 유통사랑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럼 알아서 유통사가 음원 서비스사한테 음원을 유통을 시키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방송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방송사 같은 경우는 유통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음원 이제 제작자가 방송에 가서 심의를 또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렇게 음원 서비스사를 통해서 이제 제 앨범이 발매가 되겠죠. 앨범이 발매가 되면 인터넷상에서 등록이 돼서 이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래를 스트리밍이나 뭐 다운로드로.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 네. 뭐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음원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작권 협회에 등록할 거다.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네가 음원을 냈으면 나한테 증거물을 내놔라. 네가 음원을 냈다는 증거물을.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물이 이제 남겠죠. 앨범을 내면 이제 자켓이나 뭐 이런데 등록이 되는 거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협회를 갑니다. 협회를 등록하러. 네. 저작권 협회, 네. 실현자 협회, 그리고 제작자 협회 이렇게 있거든요. 네, 지금 제작자 협회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알아는 봤었는데 네, 번거로워서 등록을 따로 안 했습니다. 저도 제작은 제가 하긴 했는데 제 앨범들을 네, 그래서 음원 제작자 협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작자에 대한 뭐 작곡가, 편곡가가 아니고 이 음원을 이제 최종적으로 음원화 시킨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어서 확실한 대답을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현자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보컬도 추가가 되겠죠. 네, 이런 연주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연주자들. 네, 지금 연주자들이 뭐 기타가 있었으면 기타도 있을 것이고, 뭐 베이스, 뭐 드럼 뭐 이렇게 막 있겠죠. 네. 근데 미디도 실현자 협회에 등록이 됩니다. 미디. 네. 그 만약에 내가 기타를 미디로 찍었다. 네, 베이스도 미디로 찍었다. 그럼 이 미디 작업에 대한 또 그 작품, 작업물에 대해서 실현자 협회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괜찮죠. 미디까지 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편곡가 분이 미디 작업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현자 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권 협회에서 네, 마찬가지로 편곡가를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또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곡가랑 작사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네, 여기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협회에 들어가셔서, 협회가 지금 저희 나라에 2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괜찮다 싶은 협회를 고르셔가지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우편을 통해 가지고 협회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원에 대한 모든 싱글을 나고 나서 저희가 수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흔히들 착각을 하시는 게 협회를 먼저 등록을 하고 나서 유통사를 뭐 가야 되냐 뭐 이런 순서에 대해 헷갈려 하십니다. 이 그냥 구조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하나 만들었다. 내가 만약에 과자를 만들었다. 과자. 아이스크림을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돈 주고 팔고 싶은데 뭐 개인적으로 바로 그냥 파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바로 그냥 손님한테 이건 직거래죠. 거의 뭐 이런 중간 유통 단계를 다 없애고 그냥 바로 판매를 하는 방법. 근데 바로 판매를 했을 때는 흔히들 대박이 나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겠죠. 홍보가 잘 돼야 되고 또 판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부분. 그게 유통사예요. 아이스크림. 그럼 이 유통사한테 맡기면 이 유통사가 가게들을 뚫는 거예요. 이제 뭐 대형 마켓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유통사에서 이런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제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막 가겠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수익이 있겠죠. 그럼 그 수익을 이제 유통사에서 받습니다. 그 수익을. 유통에 대한 수익이에요. 이거는 유통에 대한 수익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럼 유통사가 우리가 계약한 것처럼 뭐 우리가 뭐 너가 6을 가지고 내가 4를 뗄게. 이거는 이 4는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제 유통을 시켜주고 뭐 서류도 작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 같은 경우는 이걸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율로 따져서 이제 유통에 대한 비용이 나눠지게 됩니다. 유통사와 제작자가. 아이스크림 판매 비용이. 그리고 나서 이제 협회에서는 무엇을 하냐. 협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관리.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 권리에 대한 그 비용을 정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이지 않는 뭐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특허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스크림 많이 특허를 냈다.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특허를 냈다. 그러면 이 특허권 뭐 이런 권리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수익을 정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통과 이 권리에 대한 내용은 따로 보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다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 혼자서 내 앨범을 다 제작을 했다. 그러면 유통사 통해서 여기 일단 먼저 유통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협회도 실현자 협회 다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도 등록하고 여기도 등록하고 여기도 다 등록하는 거예요. 다 등록하면 유통에 관한 수익도 내가 받을 수 있고 여기 실현자 협회에서 나올 수 또 돈이 나오고 여기서도 또 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뭐 내용이 좀 너무 막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한번 계속 돌려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 아래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 메일 주소로 또 질문 남겨드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할 것처럼 아무 곳이나 라기보다는 투명성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신 거예요. 투명성이 뭐냐면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100번 스트리밍이 됐는데 여기서 우린 100번 이렇게 정산을 했어요. 이렇게 100번. 근데 이 정산 내용에 대한 내역서를 나한테 보낼 때 이 100이라고 표현을 100이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안 시켜놓고 90번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90번. 그 중간에서 거짓말 치는 거죠. 거짓말. 90번. 아니면 뭐 100번 틀어졌는데 여기서 50번 틀어졌다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믿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번에 대한 돈을 이분이 챙기고 그래서 이분은 뮤지션들은 이걸 믿게 되겠죠. 50번 틀어졌구나.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을 때 분명히 내가 아는 지인들이 막 다 들어주고 했는데도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다. 그래서 일부러 막 유통사랑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유통사 입장에서도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제작자들이 막
너무 제작자들이 또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곳으로 그런 문제들이 나랑은 안 일어날 것 같은 곳으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음원 또 대박 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같은 거는 제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이게 뭐 법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 그 이야기가 틀렸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꼭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확실하게 이쪽 부분, 법적인 부분에서는 유통이나 법적인 뭐 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맞다고 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했던, 저도 이렇게 이 과정들을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뭐 바로 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뭐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 저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앨범을 내면서 알게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rvive.